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오도 58회 이작가야입니다. 네, 민들레입니다. 문직입니다. 지난주에 다들 잠 잘 주무셨다고.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를 많이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트리밍 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 예. 지난주에 어떤 여파가 아직까지 가시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잘 지내셨고. 택시기사 분이 또 두 번째 분신해서 사망을 하셨는데, 참. 자살 대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엄청 두꺼운 책인데, 전 세계의 자살을 시도했던 사례들을 쫙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자살한 사람의 배를 갈라봤더니 그 사람이 집기, 가위, 칼, 젓가락, 포크, 이런 집기를 다 죽을 때까지 삼켜갖고 자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나중에 이제 부검을 했더니 그 안에서 몇십 킬로, 수십 킬로그램의 집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도 있었고, 복잡한 기중기 같은 걸 만들어서 스스로 목을 자기가 밟고 있던 걸 놓는 순간 자기 목이 탁 매달아지는 아주 복잡한 기계 장치를 만들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자살하는 것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방법이 분신 자살이래요. 그거는 진짜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느끼는 모든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죠? 동의보감에서는 뭐라 하더나? 그런 거나. 재미없는 영화를 보는 고통?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제일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센 게 화상을 입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분신을 시도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진짜 억울하고 진짜 분노에 차서 선택하는 방법이잖아요. 참, 이 택시기사분은 이 카풀을 안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고통이나 어려운 상황이 카풀만 안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너무 안타까운 기사인데, 굉장한 좀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이거 위험한가? 잘라야 되나? 좀 위험합니다.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떻게 생각해? 자르든지 안 지금 내가 나중에 한번 선택을 해볼 테니까. 이 택시 기사 왜 사건을 보면서 뭐가 느껴져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을 또 대보면 이게 그것뿐만이겠어요. 이런 거죠. 근데 살면서 어떤 팍팍함 그런 것들이 한데 이렇게 딱 모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카풀 요걸로 터진 것 같아요. 카풀의 이유가 다는 아닐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치민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 순간은 그쵸. 그거밖에 안 보여서 그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럴 수도 계속 택시비도 최근에 올랐잖아요. 올리고 시민들이 또 여론도 안 좋고 지지도 안 해주고. 그게 얼마나 막막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안타까운 자살 뉴스 하나 얘기하자면, 간호사가 그 간호업계 태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참 부조리로 태움에 못 견딘 간호사가 자살을 했는데, 유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병원 사람들 조문도 오지 마라, 이렇게 유서에 써놨대요. 요런 안타까운 자살 뉴스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찾아보면 맨날 자살 뉴스가 터지잖아요. 근데 최근에 가장 자살 미수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모텔에서 숨쉰 채 발견된 신재민. 그거에 너무 대미되네요. 그런 거 갖고 약올리지 맙시다. 그거는 그냥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다. 그래도 난 그 사람 안 죽어서 잘했다. 그거는 잘했다. 그거야 당연히 안 죽은 게 다행인데, 좀 이 사람 앉혀놓고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5번 연속. 그럼 잘못했다고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해봤고 10분이 갔네. 오늘은 만드레이크가 또 남 흉보는 시간이죠. 꼴불쇼.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 여러분, 크세르크세스가 뭔지 모르겠으면 어떤 건가요? 검색창에
크세르크세스 야, 청취자도 시키지 말고 네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라고 치든가 아니면 300, 영화 300에서 그 페르시아 왕. 네. 페르시아의 왕. 개입니다, 개. 관대한 관대한 왕. 사람. 나는 관대하다 외쳤던. 그 네. 실제 그 배우 굉장히 잘생긴 음. 배우이고, 러브 액츄얼리에서도 킹카로 나오는 배우인데, 거기서 머리 긴 이렇게 올백으로 이렇게 넘겨서 멋있게 아주, 나오죠. 아주 잘생긴. 근데 나는 관대하다 거기 300에서는 좀 징그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징그러움을 자아냈던 것 중 하나가 그 분장이잖아요. 그 얼굴에 막 뭐 줄 같은 걸 칭칭 감은. 제가 이 크세르크세스를 서울에서 종종 지하철에서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과도한 줄감기가 되어 있는 사람. 네. 여기서 이제 줄감기는 뭐 요즘에 피어싱 같이 줄 감는 거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줄감기는 이어폰으로 막 그 사람들이 좀 웃겨 나 그때마다. 그러니까 요즘 이어폰은 뭐 에어팟도 하고 블루투스 이어폰도 하지만 아직 줄 이어폰 많이 쓰잖아요. 네. 그 이어폰에 마이크 기능이 기본이 있잖아요. 네. 웬만한 거. 네. 그걸 입에 물어. 음. 입에 무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크세르크세스처럼 한 바퀴 돌려. 머리통에 한 바퀴 어. 돌려서 입에 완전히 고정시켜. 음. 그걸 씹으면서 가더라고. 나 그래서 일단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들고 더럽다. 그리고 그 이어폰이라는 게 이게 사실 그 목 주변에만 있어도 네. 음성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요즘 그거를 꼭 굳이 입에 물 필요가 있겠는가? 그 뭐 소리를 좀 이렇게 잘 넣고 싶으면 손을 좀 이용해서 마이크 이렇게 입가에 갖다 대서 통화를 하거나 하면 될 텐데 네. 입에 물고 머리에 칭칭 갖고 나 그거 볼 때마다 좀 너무 웃기고 꼴불이다. 안드레이크가 오늘 드디어 자기 관뚜껑에 못을 박네요. 이거 왜 꼴불인가요? 그게 왜? 그냥 저기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네, 미관상도 안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어폰도 풀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어폰을 풀면은 그 마이크 침 닿는 부분이 내 뭐 자켓이나 이런 데 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불쾌하다. 그러면 저기 안드레이크는 그런 논지에서 그 뭐죠? 테러 방지법 찬성하겠네. 테러 방지법 왜? 그 얘가 테러리스트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감청하고 감시할 수 있다. 테러 가능성이 높은 그런 블랙리스트들이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뭐 현행법으로 다 걸러지니까 테러 방지법 얘기는 그 당시에도 제가 찬성을 안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마이크에 침이 가득하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거를 이 핸즈프리를 이렇게 일반 이어폰처럼 하고 다닐 때 그게 스치잖아요. 지하철 복잡한 데서. 그러면 불결하다. 네, 그래서 꼴불이다. 스칠지 안 스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테러 방지법도 저 사람이 테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시하자는 거야. 그 명제대로 진짜 테러 가능성이 있으면은 진짜 테러 가능성이 있고 근데 없고의 판단이 이제 현행법으로 커버가 됐기 때문에 당시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죠. 네. 아직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저걸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기 만드레이크 주장은 침을 묻히지 않았지만 저 침을 묻힐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저 이어폰 입에 물고 다니는 거를 제한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핸즈프리가 묻을 확률이 좀 적긴 하지만 조금 확률을 높이자면 내 자켓 한쪽을 양잿물에 담궜어. 그런 사람이 자켓 입고 가면 달 가능성이 마주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어쨌든 불결하잖아요. 그 사실을 내가 알면 그와 마찬가지로 확률은 좀 적더라도 그러면 양잿물에 자켓을 담근 사람은 못 돌아다니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자켓 못 입고 다니게 해야 되나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제가 양잿물에 담그지 말고 좀 그 침을 묻히는 그 용도가 아니다. 네, 아닌 거를 왜 그 용도대로만 써야 되나요? 모든 물건을? 웬만한 건 다 그렇죠. 그거를 용도 지금 용도를 응용할 수 있죠. 본래 공장에서 찍은 것보다. 근데 응용하는 게 되게 기발하게 이렇게도 쓸 수 있네 하는 응용이 아니라 그거는 어디까지나 불결한 거 왜 더 이상 그 응용을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주장에 대해서. 그거를 근데 이 작가님이 이걸 봤어야 돼. 이 작가님이 못 봤다 그러니까 칭칭 감는다니까 크세르크세스처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다른 거 준비하시고 없었고 다른 꼴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을 우리 이어폰을 방송까지 그 관뚜껑에 못 박히겠다. 이어폰을 먹는다니까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
사진으로 찍고 싶었는데 그거를 심지어 제가 어제도 봤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어폰을 뭐 공공장소에서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자기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고 그런 걸 뭐 씹어 먹고 침을 묻히고 다니는데 실제로 그걸 들고 내한테 막 이렇게 침을 묻히는 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꼴부를 했으면 그러니까 그 꼴불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저는 이제 침 얘기는 네.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냥 첫 번째는 미관상인데 흉하다. 흉하다인데 그게 더 위험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왜 하냐면은 네. 미관상 안 좋다 흉하다 이걸 왜 하냐면 애초에 꼴보기 싫다. 그러니까 흉한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 기준에서 꼴보기 싫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고개를 돌리죠. 그렇습니다. 뭐 이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뭐 못 돌아다니게 하자거나 뭐 이어폰 씹기 방지법 이런 걸 만들자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만드레이크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고개를 돌린다. 그런 거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한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뭐 자기가 보기 싫다는데 뭐 어쩔 거요. 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그런 것까지 보기 싫어해서야 뭐 이 세상 어떻게 사나 싶네요. 근데 아마 이 작가님도 그 지인 중에 누가 그러면 아마 물을 거예요. 너 그거 왜 씻고 다녀 이렇게. 물어는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묻지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뭐 물어야 볼 수 있겠지. 그렇다고 내가 저거 꼴배기 싫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 입에다 물고 있는 게 뭐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저거 못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까지 아니지만 미관상 안 좋다. 보기 싫다.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 88 올림픽 할 때 한강은 아니고 뭐 노숙자분들이나 그 개고기 집을 싹 다 치웠어요. 원래 개고기 집이 대로변에도 있고 막 있었는데 서양 사람들 개고기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사람들 미개하다 생각한다라는 이유로 개고기 집을 일거에 다 철거하고 아니면 막 간판을 띄게 했어. 아니면 위치를 어디 후미진 데로 이사가게 하거나 보이지 않는 데로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관상 안 좋다 아니에요. 그게 미관상 안 좋다. 근데 그거는 그 미관상 안 좋은 거를 강제력으로 동원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네, 맞아요.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미관상 안 좋다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또 찬성도 많이 했어. 그런 거야. 그렇지. 국제적인 손님들이 막 오시는데, 저거 치워야지. 미관상 안 좋은데. 그런 것들, 그 자의적인 그 미적 기준이라든지 판단 이런 걸 가지고 뭐 저걸 미관상 좋다 안 좋다를 따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어떤 국가적인 어떤 전체주의적 행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뭐 저는 만드레이크 굉장히 원래 만드레이크가 좀 우익적이라는 건 좀 알고 있었는데 뭐 태극기 좋아하고 민족주의자죠. 만드레이크가 이번에 아시안컵 그 축구도 있지만 제가 태극기를 좋아하는 거를 이 사람도 좋아하는 거나를 가장 공감했던 건 세월호 집회 때 세월호 유족들이 태극기를 함께 드는 걸 보고 저도 옆에서 이게 힘내시라고 한마디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드레이크가 좀 우익이라는 거는 좀 알고 있었지만, 물론 상대적인 거예요. 이 안에서 우익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점점 그 정도가 심해져 간다, 이거는 거의 나치집이 수준으로까지 이거 가는 거 아닌가. 꼴불에는 좌우 없다. 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게, 사회에서 문제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미적 기준의 획일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어떤 문제까지 가게 되냐면 모든 남성들에게 그 남성다움, 획일화된 남성다움을 강요하는 사회 문화적 압박이 되고 또 여성들에게도 여성다운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로부터 거부해서 탈코르셋 운동 같은 것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 반동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지금 탈코르셋을 얘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미관상 안 좋다는 이유로 사람을 꼴보기 싫어하는 이거 너무 그래서 시대를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이 참 좋은 게 저는 안 좋다? 아니다. 뭐 상관없다. 이런 다양한 의견, 이 다양성이 이번 방송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누구는 좋게 보고 나쁘게 볼 수 있지. 그래서 만드레이크 오늘의 꼴불은 뭐 지금 좀 언급하기도 싫네요. 이거 뭐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본인 자신은 이어폰을 얼굴에다가 칭칭 감고 다니는 사람은 싫다. 라가 만드레이크 오늘 꼴불 주제인데 이제 넘어가죠. 여기서 주간 순위 주관 그러니까 주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거는 주관 만드레이크의 주관적인 순위라는 겁니다. 뇌피셜. 그거를 같이 제목을 올리면 안 돼요? 애초에? 아니. 그걸로 올렸었잖아. 초기에. 그가 같이. 올렸었는데 이 제목이 붙으면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바꾼 거야. 네. 그 첫 번째 영화 부탁 하나만 들어줘. 이거 그 약간 나를 찾아줘라는 아주 잘 만든 스릴러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살짝 그 느낌 나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두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한 여자가 유튜버고 되게 그 남편은 없지만 현모양처 스타일이에요. 되게 그 가정을 중시하고 좀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배려 깊은 사람이고 또 한 여자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간부쯤 되는데 이 사람과 둘이 친해진단 말이에요. 두 자식들이 친구가 돼가지고 유치원 친구니까 이 엄마들끼리 친해져요. 근데 이 엄마들이 친해졌다가 이 잘 나가는 여자가 실종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가 이제 유튜버 방송하면서 이 엄마를 자기 친구를 추적하는 이야기인데 찾으려는 이야기인데 나를 찾아줘 같은 스릴이 있으면서 되게 재밌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나를 찾아줘보다는 좀 영화가 가볍게 끝나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실망할 수도 있으나 저는 이 영화가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실종된 엄마의 패션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나옵니다. 제가 그 헐리우드 배우들 특히 이제 여성 배우들 패션에 눈이 간 영화가 악마는 프라다 입는다랑 그 우리 얼마 전에 또 오션스인가? 오션스 8. 네, 오션스 8. 그때 이제 좀 눈이 갔는데 이번 영화는 압도적으로 더 그 기존 영화들보다 더 눈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리스마도 있고 그 이 두 배우 스타일 자체가 영화상의 캐릭터 자체가 워낙 정반대이지만 둘 다 너무 매력적이라 전 스토리를 능가하는 매력이라는 점에서 이 영화를 나를 찾아보다 더 좋아합니다. 높게 평가한다기보다 더 좋아하는 영화.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그다음 두 번째 영화가 더 파티랑 주먹왕 랄프 2랑 레토 이렇게 총 4편을 봤는데 레토 같은 경우는 빅토르 최 얘기라는 소리를 듣고 더 관심 가서 봤어요. 그 아시다시피 그 까레이스키 2세지 않습니까? 빅토르 최. 근데 빅토르 최가 전설이라는 건 옛날에 무슨 다큐를 보고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예전에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시절에 빅토르 최 열풍이 한번 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그 라디오 뭐 별이 빛나는 밤 이런 거 듣다 보면 중간에 빅토르 최를 다룬 소설 이게 책 광고가 막 나오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아주 잠깐이었지. 체게바라 열풍 예전에 한번 불었던 것 같이 뭐 그렇게 한번 분 적이 있긴 있었어요. 빅토르 최 제가 어릴 때 음악도 찾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궁금해서 근데 당시에 별 감흥 없었고 근데 이번에 영화가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르니 한번 보자 해서 봤는데 영화를 보면은 빅토르 최 얘기라기보다는 그 빅토르 최를 키워낸 그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듀서 역할까지 되는 그 잘 나가는 가수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라고. 소련의 그 인민 락 밴드의 네. 보컬이 있죠. 그러니까 선배. 네. 선배가 그러니까 붙일 수 빅토르 있죠. 최가 무명일 때부터 이미 그 최고의 거기서, 그 인기를 구가하는. 네. 그 사람 비중이 더 큰 것 같아. 내 영화 본 느낌은. 근데 맞아요, 이제 맞아. 네.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영화가 전개되는데 러시아 영화도 거의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독특해요. 음악 영화이고 독특하게 연출이 됐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 마이크 이 사람이 정말 대인배 오브 대인배입니다. 그렇죠. 그 완전 지난주 저기 다큐멘터리 우리들이 들려줄 이야기의 아빠 이름도 마이크잖아요. 마이클. 마이크. 레토에서 이 마이크도 자기 와이프 빌려줍니다. 빅토르 최한테. 진정한 아니 심지어 와이프 빌려주고 녹음할 기회 그 가수들에게 녹음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기회를 이 무명인 빅토르 최한테 먼저 줘. 막 밀어줘.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크가 결혼한 상태예요. 마이크라는 최고 인기 락밴드 보컬이 미모의 와이프가 있어요. 그 둘은 마치 영혼의 단짝 같아요. 항상 둘이 붙어 다니고 아주 친한 관계고 그리고 애도 있는데 어느 날 빅토르 최가 나타나면서 이 와이프가 빅토르 최한테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영혼의 단짝이기 때문에 서로 숨김이 없어. 남편한테 고백을 해. 그러니까 남편도 빅토르 최를 아껴요. 이 사람의 어떤 천재성을 간파하고 나는 비록 서구 사회의 인기 밴드들을 카피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만 얘는 그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소련 인민의 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얘를 막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부인의 그 고백을 듣고는 그래 그러면 나 오늘 바깥에서 놀다가 새벽에 들어올 테니까 빅토르 채랑 뽀뽀도 하고 해 하고서 이렇게 나가면서 괴로워는 하죠. 그냥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저 지난주에 우리들이 들려줄 이야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영화 되게 음악 영화로 기대하고 가도 좋습니다. 일단 빅토르체 음악들도 좋아요. 근데 여기는 빅토르체 음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불러요.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이라 해야 되나 그 효과를?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있죠 중간중간. 되게 중간중간에 뮤직비디오가 삽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라라랜드에서 뭐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차들이 막혀 있어서 차 안에서 막 짜증을 내고 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고속도로 바깥으로 창문 열고 나오더니 꽉 군무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것처럼 그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껴있는데 그때 애니메이션 효과가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 있죠.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좀 촌스러워. 예전에 따라라라따따 따라라라따 Take on Me? 네, Take on Me 뮤직비디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도 흑백이고 흑백이니까 추천 네. 드립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영화가 레터. 조금 좀 환상적으로 찍혔어요. 그러니까 환상주의적으로 인물들이 막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가 서 있는데 영화 초반부터 나온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실존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영화상에서. 약간 변사라고 해야 되나? 영화상에 실존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물들 사이에 개입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게 마치 환상과 그 실제 했던 일의 막 엉터리 같은 조합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그런 뮤직비디오 장면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꿈같이 느껴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몽환적이고 그런 느낌 때문에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이다. 이게 내러티브 이게 끝난다면 이게 뭔 내용이야? 이게 내러티브가 없어. 그 몇 명 나가시더라고요. 영화는.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빅토르체가 젊은 나이에 이제 죽었잖아요. 갑자기 요절했는데 교통사고인가 그랬어요. 네, 교통사고. 근데 지금도 빅토르체 그 죽은 자리에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그 당시 젊은이들이 지금도 이제 팬으로서 기억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위대한 전설은 혼자 되는 게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마에스트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위는 주먹왕 랄프토. 하지만 이거는 아동용이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주먹왕 랄프토 재밌어. 30분 동안 만드레이커 얘기했는데 이거 편집해서 이거 드러낼게요. 주먹왕 랄프 재밌는데 왜? 아니 레토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저는 여기서 어쨌든 1등. 이 빅토르체는 뭐 그다지 입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 그 마이크 빅토르체를 키워주고 후원해주고 싶어하는 이 선배 뮤지션 마이크 그 자기 스스로 뮤지션으로서의 한계를 자조적으로 대사로서 비하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자기 한계를 느끼고 또 내 한계 이상으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빅토르체를 발견해서 그 사람을 키워도 주고 싶고 또 거기서 자기가 어떤 열등감도 느끼고 하지만 얘를 또 큰 인물로 만들어주고 싶고 또 와이프는 또 쟤한테 빠져있고 막 그 안에서 이 마이크가 느꼈을 법한 어떤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괜찮았어요. 이 영화가. 그리고 와이프가 엄청 아름답습니다. 이야 이게 이런 것이 전형적인 러시아 미녀인가? 근데 아니 전형적인 더 이쁜 미녀가 나중에 여친데 난 너무 빅토르체 그런 것들 이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음악 영화로 보면은 잘 모르겠고 어떤 막 그 애정 영화 뭐 이런 걸로 보기에도 좀 어렵지만 이 고뇌하는 뮤지션
거기서 고통받는 뮤지션 마이크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좀 괜찮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은 그게 냉전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락 공연을 볼 때 크게 기뻐하면 안 돼. 그러면 꼴불이지. 크게 기뻐하면 꼴불. 그래서 누가 피켓을 하나 들어야 하트 그려서 네. 다 앉아서 오페라 관람하듯이 보는데 한 여자가 피켓을 드니까 거기 그 지도원이 와가지고 네. 내 제대로. 작전이랑 저는 그 피켓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머리를 살짝 흔들거든요. 네. 그것도 제재를. 네. 되게 심하게 흔드는 게 아니라 조금만 리듬 타도 제재를 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빅토르체가 나타난 거죠. 그런 시대에서 화면을 뚫고 튀어나와서 여기 앉아있는 게 만드레이크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빅토르체를 키워낸 마에스트로까지는 아니어도 그를 응원하는 팬 정도는 됐다. 거의 지도원. 팬. 네, 그렇습니다. 지도원에서 팬. 네. 그래서 요거 근데 이렇게 상업적인 재미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영화 극장에서는 거의 다 끝나서 극장에서 보긴 뭐하고 구글 플레이나 이런 데서 한번 다운받아서 보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음악이 좋아요. 그리고 다음 뭐 만드레이크가 개봉할 영화 중에 기대작으로 하나 꼽는 게 있죠. 시간 순간 빨리 하겠습니다. 글래스. 라는 영화가 제가 개봉할 땐 못 보는데 다음 주에 어쨌든 개봉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영화냐면은 옛날에 그 전설적인 영화 식스센스 나이트 샤말란이 식스센스 이후에 나온 영화가 언브레이커블이었단 말이에요. 언브레이커블이 2003년작인가? 아무튼 식스센스 다음에 나와서 사람들이 되게 기대했다가 아주 크게 실망하고 흥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당시 10대 때 봤나? 하여튼 그때 보고 뭐 생각보다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간 잊혀진 영화였는데 작년에 23 아이덴티티가 이제 나이트 샤말란의 23 아이덴티티를 제가 좀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 후반에 어떤 씬이 있냐면 그 영화 거의 끝날 쯤에 23 아이덴티티에 나오는 그 괴물 같은 그 남자에 대한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그 어떤 바에서 술집 바에서 어떤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옛날에도 좀 이상한 사람 있지 않았어? 했더니 갑자기 카메라가 옆에 사람을 잡는 그 브루스 윌리스가 등장해. 그러면서 브루스 윌리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이름 미스터 글래스 이래요. 그러니까 미스터 글래스는 언브레이브 커블의 사물 잭슨이 글래스였는데 그리고 브루스 윌리스는 던이라는 역할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 보고 처음에 언브레이브 커블을 못 떠올리고 뭐지 그러니까 했는데 잠깐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는 23 몇 년 전에 개봉했던 1년 전, 23 1년 전. 아이덴티티와 그다음에 그 이전에 한참 전에 개봉했던 언브레이커블 저 사무엘 잭슨,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언브레이커블이 있는데 영화가 있는데 23 아이덴티티의 영화 말미에 언브레이커블과 세계관을 공유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끝나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3편이 이번에 글래스라고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세계관의 캐릭터들이 그대로 드디어 네. 글래스에서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고 제임스 맥어보이, 브루스 윌리스, 사무엘 잭슨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23 아이덴티티에서 정말 진짜 감동스럽게 본 게 여주. 얘 장난 아니다. 얘 그쵸, 앞으로 대성. 향후 한 20년 헐리우드를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한참 아쉽게 생각하는 가운데 요번에 이제 나오기로 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좀 저도 기대가 좀 커요. 그리고 그 나이트 샤말란이 자기 영화에 항상 등장해요. 카메오로.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등장할까 그것도 재미 포인트이고 또 이거 저도 이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언브레이커블에서 그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경기장 경비원인데 미식축구 경기장 경비원인데 그때 줄 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몇몇을 스치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알게 되는 능력을 스스로 깨닫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여자를 스칠 때 아이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이가 이 23 아이덴티티의 그 주인공이랍니다. 네. 꿀잼고리. 그래서 이게 나이트 샤말란이 만드는 또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의 히어로물이거든요. 이거 사실 히어로물로서 나이트 샤말란만의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뭐 때려 부시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심리적으로 쪼여드는 공포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걸로 잘 만들어진다면은 또 하나의 좀 색깔 다른 히어로물로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기대가 좀 굉장히 큰 영화예요. 나중에 3편 개봉한 다음 갔다 와서 모아서 한꺼번에 2시간짜리로 해서 뭐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저도 기대가 큽니다. 여기까지. 예, 끝. 끝. 문지기 저 입에서 분내 나겠는데.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기 한 주간 봤던 영화 중에 그 레토 그리고 편집돼서 다 잘렸지만 저 주먹왕 랄프 2 원도 재밌습니다. 요거 뭐 재밌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기대작으로는 M 나이트 샤말란의 글래스 요거 기대하고 있다. 그다음에 만드레이크의 또 그 전체주의적 성향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전체가 행복하자. 자,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나 다음 주에 한 주 쉽니다. 참, 한 주 쉴지 어쩔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쉴 수도 있습니다. 만드레이크 여행 가는데 겨울에 만드레이크 휴가라 그래서 한번 여행을 가니까 그때 쉬든지 아니면 한번 게스트를 모셔서 할지 그거는 뭐 결정되는 대로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축구 응원하겠습니다. 민들레입니다. 안녕.